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위한 인생이막 글쓰기 수업입니다. 네, 돈과 시간의 자유, 우리 서민들의 어떤 삶의 목표겠죠. 근데 이게요, 글쓰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글쓰기 수업. 파란 책이고 두께는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책을 가끔 소개시켜 드리는데 너무 좋아서 이 책은 나만 알고 싶은 책, 그런 책 있으시죠? 네, 바로 이 책이 저한테 그런 책이에요. 아주 소중한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쓰기 수업인데 이제 그냥 글쓰기 수업이 아니라 2라운드 인생을 위한 글쓰기 수업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최옥정 작가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2001년도에 소설로 등단하셨는데, 제가 이 책 말고도 이분의 책은 많이 읽었어요. 예를 들면 소설 창작 수업, 또 식물의 내부,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 가장 존경하는 작가 3분을 뽑으라면 이 최옥정 님이 이제 거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삶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최옥종 님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책을 통해서 글쓰기 수업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이제 지병으로 별세를 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이렇게 또 책으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 게 너무나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옥종 님, 이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큰 목표는요, 매년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필력이 부족해서 하긴 조금 어렵지만 한 내년, 후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준비를 위해서 이 글쓰기 관련 책들을 한 40권을 넘게 봤어요. 국내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게 참 맥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머리가 맑아졌어요. 글쓰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제가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말 그대로 글쓰기 관련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하고는 다르게 이 책은 좀 더 심오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글쓰기를 좀 더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그 답도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글쓰기 관련된 책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도 이 책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글쓰기 수업,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글쓰기가 돈과 시간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 질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다 출력을 합니다. 이제는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앞으로 세상에서는요,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출판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하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이게 다 출력 활동이죠. 글을 쓸 수 있는 힘만 가지게 되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최옥종 작가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겠죠. 이쪽 서문에 저희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신살 언저리에서 사회생활을 접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하는 2라운드 인생. 그것은 분명 1라운드 인생과는 다를 것이고 달라야만 한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그 고민으로 한동안 막막한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무엇보다 이제부터 나 혼자 뭐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내게 남은 인생은
어느 조직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감당하고 책임지는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일종의 1인 기업 CEO가 되는 것이다. 네. 제가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1인 지식기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제 작가, 이렇게 책을 쓰는 작가님들도 다 1인 지식기업이죠. 이렇게 책을 써서 인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컬럼을 쓰고 또 세미나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수입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작가한테는 은퇴가 없어야죠.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자유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50대 중반 후반에 은퇴해서 사실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그런 경험, 지식, 지혜를 다시 모아서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더 멋진 인생 2라운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1인 기업 CEO가 되는 거. 그게 이제 1인 지식 기업이죠. 이 최욱종 작가님은 인생 2라운드를 더욱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글쓰기를 공부해서 책을 쓰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더 풍요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목차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나는 누구이며 왜 글을 쓰려고 하는가 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8장은 글을 쓰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이렇게 해서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 많이 설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어가는 그 여정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찾고요. 막막한 인생 이막을 글쓰기를 통해서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또 확신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책의 제목대로 은퇴 후 인생 2막을 동곡적 없이 살아가는 방법,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직업으로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동곡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삶, 좀 더 영혼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답도 이 책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업을 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는 은퇴해도 또 경제적 자유가 있어도 나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분도 이 책을 통해서 글쓰기라는 평생 직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제가 보통 책을 소개할 때 5개 정도의 문장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5개를 찾아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간 게 없어요.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책에서 5개 문장을 뽑아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다 뽑아보니까 쉬어봤더니 5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그냥 앞에서부터 6개, 오늘 6개를 찾았습니다. 6개를 그냥 소개시켜 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를 시작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맨눈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가능한 한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사회를 볼 수 있어야 그곳에서 내가 자리 잡을 지점을 찾을 수가 있다. 1라운드의 영향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배워온 대로, 생각해 온 대로만 내 멋대로 현실을 받아들인다. 제가 은퇴자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해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 사고의 틀이 그 안에 이제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되면 내가 경험한 대로만, 내가 생각해온 대로만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바깥 세상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철학가 최진석 교수님이 계세요. 노자 철학을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통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통찰. 세상을,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찰이 어디서 오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이제 통찰이라는 거죠.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의 어떤 경험과 사고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어떤 현상이나 영화를 보고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하듯이 그게 자기만의 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가장 노력하고 또 풀어야 될 숙제가 그 오랫동안 굳어진 나만의 그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유연하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유와 연대라고 말했다. 개인으로는 자유롭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연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고 이 자유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영혼의 자유. 일단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되죠. 그죠? 내가 노후에 100세 시대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재택을 하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크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시간의 자유. 제가 아는 사장님이 크게 식당을 3개를 운영하세요. 이분은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돈도 꽤 많이 모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1년 365일 일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식당 3개를 운영하시다 보니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명절에 하루 이틀 쉬는 거 말고는 계속 일만 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자유는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의 자유를 못 얻었죠. 시간의 이제 노예가 되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의 자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돈과 시간이 풍요롭게 있다고 해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하고 뭔가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이제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 자유, 그 다음에 연대라고 하는데 그 연대는 사회적으로 타인과 연대하는 것. 행복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이 내가 가장 많이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하죠. 너무 힘들죠. 근데 이분들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관계들이 좀 소홀해져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연세가 드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리 돈과 시간이 많아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내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타인과의 이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깨닫게 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대상은 밖에 있다. 책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기꺼이 가슴을 열고 만남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만날 수 있다. 그 새로운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것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 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성장과 성공의 법칙이 이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나를 영향을 미쳐요. 미국에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읽어본 게 있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10명이 바로 10년 뒤에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값이 10년 뒤에 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오차 없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10명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면 10년 뒤에 나도 훌륭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저희를 만나주지 않겠죠? 그런데 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뭐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최옥정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는 별 볼일 없는 생을 살아갔지만 제가 책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생각,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생각, 더 멋진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것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죠? 1년 전에 내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1년 후에는 이미 나는 완전히 또 다른 존재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1년 뒤에 더 멋진 여러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네 번째 문장입니다. 9세대의 특징을 소위 꼰대라고 표현한다. 꼰대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기성세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흔히 이제 꼰대라고 하죠. 꼰대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를 꼽았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것을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든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관찰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이 아니라 10년 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을까? 꼰대라고 젊은 사람이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멋지게 정말 지혜롭게 나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꼰대가 돼가는 기성세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독서를 추천드려요. 나이가 들면서 고정관념에 예전의 경험과 지식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꼰대를 벗어나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5번째 문장입니다. 살아온 삶은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과 앞으로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빗어갈 수 있다. 원하는 바를 글로 써서 확인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은 자신에 대한 헌신이고 투자다. 정말 멋진 문장이죠. 제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또 이제 50대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땐 잘 나갔었는데,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제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이제 중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현재라는 뜻이 영어로 어떻게 쓰신지 아시나요? 네, 프리젠트죠. 근데 이 프리젠트의 명사형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죠? 네, 선물입니다. 선물. 즉, 이 현재, 프리젠트, 이 현재는 선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1년 뒤에 나를 더 멋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그건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쓴다고 하면 1년 뒤에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이제 마지막 6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인데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늘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붙지 않아서 그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감당할 일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과정을 나는 문턱 넘기라고 부른다. 문 밖과 안을 구분짓는 그 문턱. 문턱만 넘으면 방으로 들어온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턱 앞에 서 있다. 네. 그 문턱. 우리가 정말 한 발짝만 딱 넘으면 그 문턱을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턱을 못 넘고 주저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문턱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내일부터 독서를 해야지.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담배 끊어야지. 내일부터 술 끊어야지. 내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이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문턱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그 한 발짝만 넘어서 문턱을 넘어가면 분명한 건 점점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쉬워지는 걸 넘어서 이것이 일정 기간 뒤에는 내 습관으로 되기 때문에 훌륭한 습관이 1년 뒤에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문턱 앞에 있다면 그 문턱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문턱이 있다면 용기 내서 한 발짝만 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또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6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행동하는 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읽고 이게 책꽂이에 꽂아져 있으면 이걸 읽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뀔 게 하나도 없죠. 내가 행동해야만 1년 뒤에 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요, 이 최욱종 작가님께서 우리한테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좋은 내용들을 찾아서 제가 그 행동 지침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많이 발전해 있을 겁니다. 자, 2부에서 그 행동 지침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